비타민C 앰플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죠? 저도 비타민C 앰플 쓰면 피부에 미세한 잡티나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도 좀 없애주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하얘진다고 해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막상 쓰다 보면 피부가 너무 따끔따끔거리고 심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오히려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흉터나 잡티가 옅어지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 친구들 중에서 피부가 진짜 맑고 투명한 애가 있는데 너 기초 화장품 뭐 써?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비타민C보다 훨씬 저렴한데 효과가 확실해서 꾸준히 쓰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봤더니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 저처럼 좁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진짜 효과 본 꿀템들만 모아서 좁쌀 여드름 해결하는 7일 홈케어 루틴 자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몰래 써왔던 약국 꿀템 리스트까지 넣어뒀어요. 솔직히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줬던 제품들이라 이건 진짜 안 받아가시면 손해예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한 형태인데 예전부터 쌀뜨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환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쌀뜨물에 들어있어서 피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바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인데요. 그리고 이 성분은 미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염증성 여드름을 덜 나게 해주는 항염 작용도 하고 여름에 번들거리는 피지 조절도 해주고 여름 되면 확 넓어 보이는 모공이 도드라지는 걸 좀 나아지게까지 해줘요. 그래서 피부 전반을 고르게 정리해주는 성분입니다. 아주 효자 성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타민C보다 대체로 순한 편이라서 손이 훨씬 자주 가죠. 제 기준에서 스킨케어는 자극 없이 꾸준히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매일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가성비 성분으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꼭 좀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럼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왜 저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민감성 피부나 아토피이신 분들도 나이아신아마이드 쓰면 피부 장벽에 훨씬 도움되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진짜 효과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러면 언제 발라야 효과 있는지랑 농도는 몇 % 제품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처음 시작할 때 실패하지 않는 제품 고르는 법까지 제가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 뭐 써야 되냐 했을 때 쓰시면 좋은 제품들을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이 낮은 제품들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 들어있는 에스트라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 써보신다면 저는 이 제품을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그리고 붉은기랑 염증성 여드름이 잘 안 가라앉는 분들께 꼭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일반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보다 훨씬 더 피부 진정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세안하고 나면 물은 중성이잖아요. pH 7 정도 중성인데 폼 클렌징도 약 알칼리성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피부의 정상 pH 범위는 4.5에서 5.5 정도인데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피부 장벽이 약해서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pH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드름균이 더 쉽게 번식하거든요. 근데 이 세럼은 피부의 pH를 약산성 4.5 정도로 딱 맞춰줘서 붉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줘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카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한 번 더 달래주는 느낌이 듭니다. 제형은 살짝 불투명하고 발랐을 땐 묽지만 피부에 닿으면 쫀득해지는 타입이에요. 붉어진 얼굴에 발라주면 바로 진정되는 느낌 들거든요. 쓰다 보면 안색이 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간호사로 지금 3교대 생활하면서 수면 패턴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패턴이 무너지다 보니까 피부에 좁쌀이랑 염증이 막 올라와서 진짜 난리였거든요.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이 세럼인데 쓰고 나서 피부가 확 가라앉는 게 보여서 지금은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제 인생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꼭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때문에가 아니더라도 피부에 붉은기가 자주 올라오거나 좁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잔잔하게 계속 나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나이아신아마이드 5%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넘버즈인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 들어있는데 여기에 글루타치온이 추가되어 있어요. 글루타치온 하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피부과에서 유명한 그 백옥 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이잖아요. 사실 글루타치온은 근데 먹는 게 미백 효과가 더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글루타치온 외에도 트라넥사믹 애시드 4%랑 알부틴까지 들어있어서 기미랑 잡티가 개선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톤을 좀 맑게 하는 데 집중된 조합이에요.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먹는 약으로도 쓰이고 연구에서도 기미와 색소 침착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성분이에요. 알부틴도 식약처에서 인정한 미백 기능성 성분이어서 이 제품은 피부가 진짜 맑아지고 싶다, 나 여름에 기미랑 잡티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제형은 약간 가볍고 묽어서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면 주르륵 흘러요. 물보다는 살짝 무거운 정도로서 양 조절을 잘해야 바닥에 안 떨어집니다. 바르면 촉촉하게 스며들고 흡수도 빨라서 저는 2번씩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다음은 똑같은 5% 제품인 코스드 바하 AN 세럼인데요. 이 제품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가 들어있고 거기에 알부틴이 5%가 추가되어 있어서 피부가 칙칙하거나 기미, 여드름 자국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제형은 약간 콧물 스킨 같은 질감이고 얼굴에 바르면 살짝 끈적거리면서 늘어나는 느낌 드는데 토너 바른 뒤에 올려주면 훨씬 산뜻하게 흡수돼요. 게다가 히알루론산도 들어있어서 바르고 나면 보습제를 따로 안 발라도 되게 촉촉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가성비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10% 제품 말씀드릴게요. 바로 디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 10% 세럼인데요. 처음엔 10%라서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의외로 순하고 부드럽게 스며들더라고요. 제형은 살짝 점성이 있는 묽은 타입인데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고 금방 흡수돼서 오히려 다른 스킨케어 제품보다 더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제품에는 특이하게 징크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피부 관련 논문을 보면 징크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징크는 피부 컨디션을 좋게 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징크는 사실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 성분이에요. 특히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서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피부가 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눌리게 되면 피부 손상될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런 분들 수액에 가끔 징크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몸 전체 컨디션이랑 피부 회복에 징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 브랜드 앰플 제품들을 봐도 징크를 주재료로 한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에 기름기가 많고 번들거림이 신경 쓰이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랑 뾰루지나 트러블이 올라오는 여드름 피부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하지만 내가 피부가 좀 예민하고 민감성 피부라면 처음에 10% 쓰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따가움이나 붉어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천천히 농도를 높여가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2%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 제품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미 쓰고 계시는데 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20% 제품을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더마팩토리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진짜 좋아서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같이 쓰고 있어요. 특히 겨드랑이나 다리 제모하고 나면 면도기가 피부 한번 딱 쓸고 가면서 마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 제품을 자기 전에 로션에 살짝 섞어서 발라주는데 확실히 그 겨드랑이 쪽이 피부톤이 맑아지더라고요. 거뭇거뭇한 게 좀 없어지는 느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은 꼭 로션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섞어서 발라보세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 속의 세라마이드 생성을 늘려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아토피 피부는 특히 겨울 되면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 심해지잖아요. 그럴 때 바디로션에 섞어 바르면 훨씬 도움 될 거고, 아니면 그냥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들어간 로션을 고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까지 제가 썼던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죽을 때까지 쓸 제품 딱 하나만 뽑아라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세럼인데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여드름으로 얼굴에 붉은기가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특히 좋은 제품이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동시에 맑아지는 효과를 주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 입문템으로도 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거 없으면 진짜 불안하고 잠이 안 와서 항상 쟁여두는 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올리브영보다 더 저렴한 최저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꼭 확인하고 쟁여두세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사실 다른 이름도 있어요. 바로 니코틴 아마이드라고도 불려요. 근데 화장품 원료 표기에는 보통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써져 있죠.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과 음료 속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즉 우리가 평소에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비타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몸에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피부 건강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미백 기능성 성분이에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법상으로 제품 안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에서 5% 정도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미백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마크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즉 피부가 하얘지는 데에는 효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고 실제로 발랐을 때 피부가 진짜 하얘집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맨날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어떻게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몸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이 멜라닌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동자 색깔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눈이 까만 것도 멜라닌 덕분이에요. 근데 햇빛을 많이 받으면 피부 속에서 멜라닌이 갑자기 열심히 만들어져요. 왜냐면 멜라닌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햇빛을 오래 쬐면 피부가 점점 까매지고 기미나 잡티 같은 얼룩도 더 잘 생기게 돼요.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대체 내 피부에 발려졌을 때 무슨 기능을 하길래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물론 미백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미백 성분들은 멜라닌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못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즉 색소 공장 스위치를 꺼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조금 달라요. 멜라닌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색소가 피부 겉으로 올라가서 피부 표면에 퍼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즉 공장에서 색소가 만들어져도 택배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덕분에 피부 전체가 점점 밝아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전체적인 피부의 각질 세포에 있는 멜라닌 함량을 조금 떨어뜨려줘서 피부가 빛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 성분만 갖고 있는 압도적인 장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미백 성분인 비타민C는 공기나 햇빛을 만나면 금방 힘을 잃어버려서 갈색병에 꼭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빛이나 공기에 노출돼도 끄떡없어요. 쉽게 잘 안 망가지는 성분이고 저는 비타민C 세럼은 처음 샀을 때 아까워서 몇 번 쓰고 서랍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쓰려고 꺼내니까 색이 누렇게 변해 있어서 버린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그냥 방치해도 변색도 없고 그대로 쓰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극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아신아마이드 5% 이하 농도에서는 자극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10% 정도까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원래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서 조금만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가도 금방 빨갛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은 꾸준히 써도 자극이 전혀 없어서 아 이건 진짜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이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돼도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내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만약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처음 쓰신다 하시면 가장 낮은 농도 제품부터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뒤에서 농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평소에 저농도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들을 꾸준히 써왔던 덕분에 지금은 함량이 높은 제품도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드름이나 붉은기 피부를 진정시킬 때도 딱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여름에 피부가 너무 기름져서 하루에 3번을 세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간 세럼을 쓰고 나니까 오후쯤에 되면은 항상 번들거리던 이마가 확실히 덜 기름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작은 뾰루지까지 진정되는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믿고 꾸준히 쓰게 됐고 원래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우리 피부 모공에 있는 피지랑 여드름균이 엉겨붙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 염증이란 게 말 그대로 피부 속에서 빨갛게 붓고 아픈 반응인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 염증을 만드는 물질 자체가 생기지 못하게 막아줘요. 그래서 꾸준히 쓰면 새로운 여드름은 덜 생기고, 그리고 피지랑 유분기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니까 꾸준히 쓰면은 새로운 여드름은 덜 생기고 이미 난 여드름은 더 빨리 가라앉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항생제 내성 없이 항염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 성분으로 되게 핫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피지 분비를 줄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국템에도 이 성분이 많이 들어간 그 세비타비겔이라는 연고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원액처럼 들어있는 연고인데 발라보면 확실히 얼굴에 피지랑 기름기 잡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연고는 아무래도 국소 부위, 그러니까 제형상 약간 특정 부위만 되게 쓰게 되잖아요. 되게 꾸덕하고 그래서 어디 섞어서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얼굴 전체에 펴바르기에는 어차피 성분은 똑같으니까 앰플로 바르는 게 훨씬 간편하고 꾸준히 쓰기 좋아서 앰플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아토피 피부에도 좋다는 건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얼굴은 괜찮았는데 목이랑 팔꿈치 안쪽이랑 무릎 뒤 이런 데가 진짜 항상 아토피 때문에 문제였어요. 피부가 진짜 너무 건조하고 아토피가 심해서 겨울만 되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게 갈라지고 약간 건선처럼 빨갛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 그 리도맥스 연고가 있는데 그거는 항상 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피부 장벽이 늘 고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반팔이랑 반바지도 입기 싫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 써야 내 피부가 좀 더 편해질까? 좋은 제품을 찾는 게 늘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피부과에서 들은 게 있는데 저 같은 아토피 피부는 선천적으로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부족하대요. 피부 장벽에. 우리 항상 쇳골지 이러잖아요. 피부 장벽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데, 근데 연구들을 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 속에 있는 세라마이드의 생성을 늘려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건조나 약간 가려운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바르게 되면 내 피부 장벽에 있는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시켜서 내 피부 장벽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 피부 속에 진피에 있는 수분이 좀 덜 날아가게 막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건조해서 가렵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그런 가려운 증상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려울 때마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을 로션에 듬뿍 섞어서 발라줘요, 몸에. 그렇게 하면 피부가 가려운 게 진짜 훨씬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피부를 단순히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몸속 안에서부터 건강하고 맑아지게 만드는 게 진짜 피부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몸에서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제일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써보고 경험한 것들로만 진심으로 나누려고 해요, 영상에서. 혹시 피부 때문에 거울 보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피부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조금 줄여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안녕.